새벽 2시. 저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커튼을 움켜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옆집 정원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얇은 흰 원피스 한 장, 맨발로 무릎 꿇은 채 꽃잎 하나를 천천히 자신의 몸에 대고 있었어요. 이성은 소리쳤습니다. 박재현, 정신 차려. 63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들켰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모든 건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현입니다. 올해 63,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35년을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떳떳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아내 명숙이와 결혼한 지 38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명숙이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것도 우리만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둘이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니까요. 2년 전 명숙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날이 기억나요. 아침이었어요. 명숙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어때요?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당신이 끓인 건 다 맛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숙이의 마지막 웃음, 마지막 목소리. 10분 후,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명숙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가끔 눈빛으로만 소통할 뿐이에요. 매주 주말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날씨 좋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저는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 서울의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돌아와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 졸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밤이 오면 빈 침대에 누웠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60이 넘으니 친구들도 다들 바빴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지방에 내려가 있느라 연락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젓가락을 들다 말고 그냥 멈췄어요. 라면 국물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텅 빈 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정말 혼자구나. 한 달 전 처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는데요. 처남은 남해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내려가던 곳인데 해외 발령을 받아서 당분간 비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간 많으시죠? 한두 달만 거기서 지내시면서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해요? 네, 공기 좋고 바다도 보이고요. 형님, 요양 삼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양?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63이면 요양할 나이인가? 아직 팔팔한데? 하지만 거울을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흰머리,
주름진 얼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려가 볼게. 고맙습니다, 형님. 아, 그리고요. 옆집에 카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좋은 분이에요. 뭐 필요하시면 부탁하셔도 될 거예요. 옆집 카페?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어요. 남해에서 한두 달.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남해까지는 차로 4시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옛날 노래더군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명숙이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5, 23, 젊고 예뻤던 시절. 명숙이는 교사 연수에서 만났어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커피를 쏟을 뻔했죠. 죄송해요. 명숙이가 깜짝 놀라 사과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연수가 끝날 때쯤 전화번호를 물었고 3달 후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네요. 고속도로를 벗어나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남의 집은 산비탈 중턱에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경사가 꽤 됐지만 천천히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이 나왔고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오, 전망 좋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처남이 미리 정리를 해둔 모양이에요.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 2개, 부엌, 욕실.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을 산책했어요. 골목을 내려가니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쪽 집에 잠시 머물게 된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 집 처남분이시죠? 전화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김만수예요. 만수 씨는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요. 만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옆집에 카페 하시는 젊은 분 계신데 혼자 사세요. 이혼하셨다던데. 그렇군요. 미인이에요. 나이는 40 후반쯤. 딸 하나 있고. 쓸데없는 정보 같았지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다들 서로 잘 아는 모양이에요. 라면과 몇 가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골목을 올라가는데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패를 보니 꽃과 카페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남이 말했던 곳이구나. 창문 너머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슬쩍 봤지만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소리들,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잠을 잘 못 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1시쯤 됐을 때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클래식이었습니다. 쇼팽인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물소리가 들렸어요. 물 뿌리는 소리, 발소리. 새벽에 왜 저러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남의 집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다시 잠을 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불만 뒤척였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나이 들면 밤에 자주 깨게 되더군요. 전립선 때문인지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복도를 지나다 거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무심코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옆집 정원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달빛 아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얇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 헤쳐 허리까지 내려뜨린 채 달빛 때문인지 원피스가 몸에 붙어 윤곽이 또렷했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꽃잎 하나를 집어들더니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로 꽃잎을 쓰다듬었어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여자는 꽃잎을 목에 댔습니다. 쇄골을 따라 천천히 내렸어요. 더 아래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안 보는 게 맞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자는 꽃잎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황홀한 표정으로 혼자만의 의식 같았어요. 외로워 보이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재현, 정신 차려. 63 넘은 양반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눈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보려고 커튼을 살짝 더 열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꽃잎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제가 있는 쪽을 똑바로 봤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명숙이가 쓰러진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직 죽은 건 아니구나.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명수가 미안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2년 만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 보는 여자인데. 하지만 몸은 이미 본능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손을 씻고 얼굴을 다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3세 남자가 새벽에 뭘 한 거지? 한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꽃잎으로 자신을 위로하던 여자. 40대 후반의 여자. 그 외로워 보이던 표정. 저는 베개를 머리에 덮었습니다. 나는 정말 끝났어.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지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면서도 꿈을 꿨어요. 그녀의 꿈을.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다크서클도 생겼고요. 나이 들면 하루만 잠 못 자도 티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산책을 나갔어요. 골목을 내려가는데 옆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수연이라고 해요. 옆집에서 카페하고 있어요. 박재현입니다. 수연은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어젯밤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낮에 보니 정말 미인이더군요.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평생 습관이라서요. 교직 생활하다 보니. 아, 선생님이셨어요? 교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멋지시네요. 수연이 웃었어요. 저도 요즘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혹시 시끄럽진 않으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혼자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수연이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꽃잎으로 제 몸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누군가의 손길 같아서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혼하고 4년 됐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외로워요. 밤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혼자 계시니까. 네, 외롭습니다. 부인분은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2년 전부터.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남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밥 혼자 먹고, TV 혼자 보고, 밤에 혼자 자고, 정확히 제 처지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가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청바지에 감싸인 뒷모습이 날씬했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시선을 돌리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63세 남자가 40 후반 여자를 그렇게 보다니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했어요.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구나. 명숙이가 쓰러진 후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장면을 보고 나니 뭔가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래서 문제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어요. 라면에 김치.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찍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일부러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보지 말자. 절대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되자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에서 나는 클래식, 그리고 물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지 말자. 보지 말자.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보고 말자.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옆집 정원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거기 있었어요. 이번에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역시 얇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평범하네. 다행이다. 그런데 갑자기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어요.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어젯밤처럼 입술에 갖다 댔어요. 눈을 감고 꽃잎을 입술로 쓰다듬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63세 남자 심장이 이렇게 뛰어도 되나? 걱정이 되면서도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꽃잎을 목으로 내렸어요. 쇄골을 따라 천천히 원피스 위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 몸을 살짝 흔들었어요. 음악에 맞춰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그 모습에서 이 여자도 외롭구나. 40 후반에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며 혼자 사는 삶.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제가 있는 쪽을 정확히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어요. 마치 오늘도 보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들켰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 알고 있는 거야.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어쩌면 어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했습니다. 왜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또다시 몸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렬하게. 이거 매일 이러면 몸이 망가지겠는데 60 넘으면 몸 관리 안 하면 금방 탈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는 정말 미쳤어. 63 남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나쁘진 않네. 오히려 내일 밤이 기다려졌어요. 그녀가 또 나올까.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만수 씨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어제 옆집 카페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한번 가보세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만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연 씨 말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참 대단해요. 밤낮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새벽마다 불 켜져 있던데. 만수 씨는 계속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이혼, 혼자, 딸, 불면증, 수연에 대한 정보들이 조각조각 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을 봤어요. 꽃과 카페, 수연, 한번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이 카운터에서 미소 지으며 반겼습니다. 아, 선생님, 오셨어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옷 아래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달빛 아래 봤던 안 돼, 박재현, 정신 차려. 네, 커피 한 잔 하려고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진하게 부탁합니다. 가게 안은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 몇 개, 벽면에는 꽃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네요. 감사해요.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수연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 커피 내리는 향.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어요. 여기요. 수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연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선생님, 어젯밤에도 못 주무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창문에서 계시더라고요. 그제께도 어젯밤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빙긋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니, 그게 불면증이 심해서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혼자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수연이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꽃잎으로 제 몸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누군가의 손길 같아서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혼하고 4년 됐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외로워요. 밤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혼자 계시니까. 네, 외롭습니다. 부인분은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2년 전부터.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남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밥 혼자 먹고, TV 혼자 보고, 밤에 혼자 자고, 정확히 제 처지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 가까이 그녀의 손이 있었어요. 선생님 손이 따뜻해 보여요. 제 손은 항상 차가워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요. 수연이 자신의 손을 봤어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직접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조심해야 하는데, 하지만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정말로. 얼음장 같이. 정말 차갑네요. 항상 이래요. 남자 손은 참 따뜻한데,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수연이 눈을 감았어요. 따뜻해요. 그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 가게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어젯밤처럼 또 보실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누가 봐주는 것도 좋아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세요.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수연 씨, 네, 저도 정말 외롭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위로해요.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래, 나쁜 짓은 아니지. 그냥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수연은 정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녀가 허락했으니까 오히려 초대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이 나타났어요.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 예쁘더군요.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연은 정원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창문을 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원피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오늘은 다르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개를 풀었어요.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괜찮나? 63 심장이 이렇게 뛰어도?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수연은 그 상태로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열린 옷 사이로 꽃잎을 넣었어요. 눈을 감고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만의 위로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제게 손짓했어요. 내려오라는 듯이. 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손짓했어요. 이건 진짜 내려가라는 거잖아? 망설였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 선을 넘는 거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내려오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기만 하는 건 외롭잖아요. 위험했습니다. 절대 내려가면 안 됐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내려가 보자.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 담장 문을 열었어요. 수연이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48세가 이렇게 예쁠 수가. 오셨네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연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손이 따뜻하시잖아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위험한데. 수연이 제 손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여기도 차가워요. 따뜻한 살결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여기도요. 쇄골로 제 손을 내렸어요. 더 아래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수연이 눈을 감았어요.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느낌. 제 손이 그녀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옷 위로. 수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선생님, 네, 저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너무.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연이 귓속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위험했습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수연이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오늘만이라도. 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간절한 입맞춤. 2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저도 응답했어요. 63세. 이럴 줄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선생님, 재현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선생님은 좀. 재현 씨. 그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했습니다. 4년 동안, 2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끼리. 간절했어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어요.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 남자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 살아있다는 느낌.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지쳐서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옆에 수연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뭘 한 거지, 나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63세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어요. 재현 씨. 네, 후회돼요? 아니요. 전혀. 저도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올 거예요? 네. 매일 밤이라도. 그럼 기다릴게요. 정원에서.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63세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날부터 매일 밤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고 수연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는 예의 바르게 대화했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우리 눈빛은 달랐어요. 서로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밤 10시가 되면 수연의 딸 하린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입 준비 때문에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면 수연이 정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63세 이런 설렘이라니. 수연이 나타나면 당장 문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매번 달랐어요. 어떤 날은 정원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풀밭에 앉아 별을 보며 서로를 안았어요. 재현 씨, 별 보세요. 저거 북극성이에요. 그래요? 나는 별자리는 잘 몰라서. 괜찮아요. 그냥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어떤 날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재현 씨, 잠깐만요. 문을 열자.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장미 가시에 찔렸어요. 어디 봅시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면대에서 물로 씻겨줬어요. 아파요? 조금요. 나이 들면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아직 젊은 사람이 무슨.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고마워요. 재현 씨 손길이 참 다정해요. 별 말씀을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 씨 손은 항상 따뜻해요. 수연 씨 손은 항상 차갑고요. 그래서 재현 씨가 필요해요. 제 냉기를 녹여줄 사람이. 수연이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여기도 차가워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어요. 좋아요.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명숙이가 쓰러진 후로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낮에 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더 선명했어요. 서로의 얼굴이, 표정이, 주름까지도. 재현 씨, 네, 오늘 하린이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네, 오늘 밤은 밤새도록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고. 수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기다릴게요. 일찍 오셔도 돼요. 수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63세. 이런 데이트 약속을 하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 8시쯤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인이 나갔어요. 언제든 오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씻고 면도를 했어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 남자가 설레고 있었어요. 머리 정리 좀 해야 하나?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보였어요. 염색이라도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수연은 이런 제 모습을 좋아해 줬어요. 9시에 옆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수연이 나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기다리기 힘들어서요. 저도 기다렸어요. 거실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특별한 밤이니까요. 우리 둘만의. 수연이 와인을 따랐어요. 건배할까요? 뭘로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에.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저도요. 60 넘으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현 씨, 교장 선생님 시절엔 어떠셨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았죠. 학생들 가르치고, 선생님들 챙기고, 멋있으시네요. 저는 그냥 피아노나 치다가 결혼하고 그만뒀거든요. 왜요? 잘 치시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외로웠어요. 결혼해서도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현 씨는 다르세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젊었을 땐 나도 좀 거칠었거든요.
지금이 더 좋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비웠어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춤출래요? 춤요?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안고 있기만 하면 돼요. 수연이 음악을 틀었어요. 느린 재즈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수연을 안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 춤을 추듯이. 재현 씨, 발 밟아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하하, 고마워요. 수연의 몸이 제게 밀착됐어요.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재현 씨, 네, 오늘은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럴게요. 우리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수연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행복해요, 이 순간이. 48세에 이런 걸 느낄 줄 몰랐어요. 저도요, 63세에 이럴 줄이야.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더 느린 곡으로 수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긴 입맞춤이었어요. 우리는 춤을 멈추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재현 씨, 부끄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조금요. 60 넘은 몸인데. 괜찮아요. 저도 48세예요. 우리 나이에 맞게 사랑하면 되죠. 저도 그녀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달빛과 촛불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방으로 가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재현 씨, 여기 닿으면 좋아요. 여기요? 네.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나이 든 몸이지만 여전히 반응했어요. 수연이 속삭였어요. 재현 씨, 제가 피아노 쳤던 거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재현 씨가 저를 연주해 보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수연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황홀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재현 씨,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힘드시죠? 괜찮아요. 당신 때문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잠시 쉬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재현 씨, 응, 저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당연하죠. 이런 기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저도요, 너무 행복해요. 63세와 48세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수연이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걸. 생각하지 말아요. 미래는. 수연이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지금만 생각해요. 이 순간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며칠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만수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선생님, 요즘 수연 씨네. 자주 가시나 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끔 커피 마시러 가죠. 아, 그렇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밤에 불빛이 자주 켜져 있다고요. 두 집 다. 그래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보기 좋더라고요. 둘 다 혼자 계시니까. 만수 씨가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이해하죠. 외롭잖아요. 혼자 사는 게. 그러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다들 좋게 보는 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여자 몇 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 말이야. 수연 씨네 자주 가시나 봐. 둘 다 혼자 사시니까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아? 15? 요즘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집에 와서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좀 나고 있어요. 알아요. 오늘 손님 한 분이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이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재현 씨가 불편하시면 거리를 둘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좀 그렇죠. 그러게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옥자 씨가 찾아왔어요. 미용실 주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옥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을 사람들이 좀 수군대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수연 씨 관계를. 저희는 그냥 이웃일 뿐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밤에 선생님이 수연 씨네 집에 자주 가신다고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가 봤다고요? 김 씨 부인이요. 산책하다가 봤대요. 근데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다고들 해요. 둘 다 외로우실 텐데. 저희 나이 되면 다 아니까요. 옥자 씨가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시골 마을이라 소문은 빠르지만 이해심도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들은요. 옥자 씨가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켰지만 다들 이해해 주는구나. 저녁에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은 조심해서 갈게요. 네, 조심히 오세요. 자정이 넘어 옆집으로 갔습니다. 골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어서 오세요. 조심히 오셨어요? 네,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괜찮아요. 만약 들켜도 우리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안 왔어요. 그날 밤도 함께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늦은 밤에만.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처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다음 주에 귀국해요. 그래? 네, 발령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이번 주까지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았습니다. 수연 씨. 네, 재현 씨. 무슨 일이에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거.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재현 씨는 서울 사람이고, 저는 여기 사람이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많이 만나요. 후회 없이. 응, 오늘 밤에 올 수 있어요? 갈게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이구나. 그날 밤 수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울고 싶어서 운 거예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수연이 제 품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들어가요. 오늘은 아침까지 함께 있어요.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느끼며 천천히 마지막인 것처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연이 제 품에 안긴 채 속삭였어요. 재현 씨, 응, 서울 가서도 저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매일 밤 재현 씨 생각할 거예요. 수연 씨, 네, 만약 다시 올 수 있다면 그만해요. 약속은 하지 말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더 아프니까. 수연이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그 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만났어요. 월요일 밤 수연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이거 재현 씨가 좋아하시는 원두예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서울 가서 이 커피 마실 때마다 저 생각나면 좋겠어요. 화요일 밤 정원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 씨, 별 보세요. 예쁘네요. 여기 별이 진짜 많거든요. 서울은 별 안 보이죠? 그렇죠. 불빛이 많아서. 그럼 별 보고 싶을 때 여기 생각하세요. 저도 매일 밤 이 별 보면서 재현 씨 생각할 거예요. 수요일 밤 수연이 피아노를 쳤어요. 4년 만에 치는 피아노. 쇼팽의 녹턴.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풀렸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재현 씨 덕분에 다시 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요? 제 손을 따뜻하게 해줬잖아요. 제 마음도.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 씨 만나서 저 다시 살아났어요. 48세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요. 63세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목요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재현 씨, 비 오는 날이 제일 외로웠어요. 혼자 있을 때, 저도요. 그런데 지금은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재현 씨랑 함께니까. 나도 이제 비 오는 날 들으면 이 순간 생각날 것 같아요. 금요일이 왔어요.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한 달 살이었으니까. 하지만 짐을 싸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10시쯤 수연이 찾아왔어요. 할인이와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웠어요. 엄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인이가 차로 먼저 갔습니다. 수연과 단둘이 남았어요. 이제 정말 가시는구나. 응. 수연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편지예요. 서울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울 것 같아서. 저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뭐예요? 열어보세요. 수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작은 별 모양. 남해의 별, 기억하라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저는 목걸이를 수연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쁘네요. 재현 씨. 응.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저도요. 재현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안아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가세요. 늦으면 길 막혀요. 수연 씨, 괜찮아요. 저 강한 사람이에요. 4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거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가요. 재현 씨, 제발 가요. 더 있으면 저 못 보내요. 수연이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수연이 보였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점점 멀어지는 수연.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목이 메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차는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백미러에서 수연이 사라졌어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3세 남자가 이렇게 울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섰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별은 언제나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은 진짜였어. 맞아요. 진짜였습니다. 우리의 한 달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비록 끝이 왔지만 서울로 가는 길 4시간 내내 수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 카페에서 웃던 얼굴, 피아노 치던 손, 따뜻하게 해달라던 차가운 손. 보고 싶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이었어요. 한 달 전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수연이 준 가방을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재현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이미 서울에 도착하셨겠죠. 잘 들어가셨어요? 길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지금 카페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재현 씨가 앉으시던 자리를 보면서 텅 비어 있네요. 재현 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48세의 이혼녀를 봐주셔서, 외로운 밤을 함께 해주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재현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4년 동안 죽어 있었던 제가 다시 숨쉬게 됐어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비록 이제 다시 혼자가 됐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외로움 끝에는 언젠가 따뜻함이 온다는 걸. 63세든 48세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재현 씨, 서울에서 행복하세요. 부인분 곁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괜찮을 거예요. 가끔, 정말 가끔 별 보면서 재현 씨 생각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고마웠어요, 재현 씨. 제 인생에 와줘서 사랑했어요. 수연,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63세 남자가 빈집에서 혼자 서울로 돌아온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명숙이 병문안을 갔어요. 명수가 나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 명숙이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기 명수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혼자 두고 외로웠을 거야. 그런데 고마워. 명숙이의 손을 쥐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이었어. 38년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았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후회 없어. 사랑했어. 명수가. 그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몇 개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준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퍼졌습니다. 남해의 향. 수연 씨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만 가득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이 없네. 문득
남해가 그리웠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 바다 냄새, 수연의 미소, 보고 싶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연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더 힘들 거야. 수연 씨도, 나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명숙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제 편히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명숙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안녕 명수가. 눈물이 흘렀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옛날 동료들, 제자들, 조문객 중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눈빛으로 많은 걸 나눴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재현 씨, 응, 힘내세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따뜻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수연의 뒷모습을 봤어요. 고마워. 와줘서. 장례가 끝났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명숙이도 없고 수연도 없고 그냥 혼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 정리를 했어요. 명숙이의 옷, 사진들 하나씩 정리하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 명수가. 고마웠어. 서랍 속에서 수연이 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별, 남해의 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연 씨, 나 재현이에요. 재현 씨.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수연 씨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수연 씨. 네, 남해에 집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이요? 응, 이제 여기 남은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 씨, 와도 돼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와요. 빨리 와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수연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시작이구나. 한 달 후, 남해로 이사했습니다. 수연의 집에서 두 집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이사 첫날, 수연과 하린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환영해요.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하린아. 엄마가 요즘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시면 엄마가 요리 배운 거 다 해드린다고. 하린아, 수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건배할까요? 뭘로요? 새로운 시작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하린이가 자리를 떠났어요. 공부해야 해서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수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재현 씨, 응, 이제 정말 매일 볼 수 있네요. 응. 63과 48이 이렇게 새 출발을 하다니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아프기도 하고. 괜찮아요. 함께니까. 그래요. 함께니까.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정원에 나갈 거예요? 혼자? 아니요.
이제는 재현 씨랑 같이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원에 나갔어요. 달빛 아래 예전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수연이 꽃잎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제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는 제가 재현 씨를 따뜻하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꽃향기가 진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현 씨, 응, 행복해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 별이 쏟아졌습니다. 남해의 하늘에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무수히 많은 별. 재현 씨, 별 보세요. 정말 많네요. 여기서 우리 천천히 늙어가요. 그래요. 천천히.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떤 사랑은 늦게 찾아옵니다. 60을 넘어, 40을 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죠. 재현과 수연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외로움 끝에도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 혼자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6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온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외로움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손길이 올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3세에도, 48세에도, 그 어떤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외로움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용기를 서로 나눠주세요. 재현과 수연처럼 여러분도 행복해지실 거예요. 반드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